안녕하십니까. 헛방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98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에 들어있는 재물운과 직업운만 보고 안 좋다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신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따님 궁합과 결혼날을 잡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따님 궁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좋은 결혼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 하나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사주를 보러 보러 가는 곳마다 사주의 재물, 직업운이 변변치 않아서 힘들게 사는 발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그렇게 재물운, 직업운이 없는 사주가 맞나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에 재물인 나무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불에 던져져서 타버린 형국이라 재물을 지었고 직업운인 불기운은 많은 흙기운의 힘을 많이 잃어버려서 약해져 있으니 재물은 직업운이 모두 약한 사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특수직, 전문직, 예기능직으로 행보하면 그것으로 직업안정, 재물안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실은 들으면 알만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젊어서부터 첼로로 평생 연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그동안 제 사주에 의문이 많아 사주라는 학문에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제야 제 사주의 의문점을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네요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을미년, 김여월, 신미일, 무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을미년생이시면 1955년생이 되겠네요. 2020년 올해 66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사주 상담이나 사주를 풀 때 보면은 어떤 해당되는 거, 재물운이 됐다 그러면 재성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직업운이다 그러면 관을 쳐다보고, 또 여자분이 자식운이다 그러면 식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당된 오행만 쳐다보고 상담을 한다든가 통변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류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사주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오행의 질과 그 사주에 나타난 성향을 자세히 파악을 해야 헛방을 안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에 또 재물운이라든가 직업운이 없더라도 어떤 성향,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주팔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재성이다, 관성이다 이것만 쳐다보면서 통변을 하면 안 된다. 사주 전체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서 통변을 해야 이렇게 헛방을 날릴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사주가 다른 곳에서 상담을 했는데 재물운도 없고 직업운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쇠 조각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겨주는 흙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죠. 지장간, 술토지장간에 신금, 시지에 있는 술토지장간에 신금 자금한 쇠 조각만 있습니다. 다음에 흙기운을 찾아볼까요? 쇠를 생겨주는 흙기운은 연지의 미토,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상당히 사주의 내편인 흑기운이 많네요. 미토, 기토, 미토, 작은 흙, 술토, 무토, 술토 해가지고 큰 흙, 광활한 대지까지.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상당히 많아져서 세력이 강해져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뭐죠? 식사, 내가 생겨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받고,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그리고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는 그런 형국이네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식상이네요. 무식상.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그 다음에 월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지장간의 을목, 미토지장간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역시 지장간에만 있네요. 미토지장간의 정화, 일지 미토지장간의 정화, 그 다음에 술토지장간의 정화, 조그만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을목, 묘목 뿐이네요. 그러면 작은 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불, 그리고 식상은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죠. 자, 신강한 사주 맞나요? 내 편인 오행 흑기운이 생을 해주니까 신강한 사주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신강한 사주 맞나요? 일간이 신금 작은 쇠 조각이에요. 열쇠, 열쇠구름이 숟가락, 젓가락 이런 정도의 작은 쇠고, 흙이 사주에 상당히 많죠. 미토, 기토, 미토, 작은 흙뿐만 아니라 무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이 흙이 아니더라도 시주에 있는 무술만 가지고도 이 쇠는 토닥음매로 사망을 하게 생겼네요. 그러니 흙이 병이 돼버렸네요. 오히려 나를 생해준 오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작은 쇠 조각, 숟가락 같은 작은 쇠 조각은 큰 흙에 묻혀버리는 형국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토닥음매, 과유불급이 됐죠.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아서 쇠가 묻혀버리는 형국이 됐다는 얘기죠. 할 수 없이 용신은 이 쇠를 구조를 해줘야 되는 같은 쇠를 술토 안에 있는 신금 조그만 쇠를 용신으로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용신 자체도 지금 큰 흙에 묻혀 있어 가지고 거의 힘이 없는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희신, 운에서는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이 와야 이 쇠를 구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쇠가 와야 이 흙들이 쇠가 오면은 큰 쇠가 오면은 토생금 하면서 힘이 빠지면서 이 신금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의 재문을 보면은 이 나무가 재성이죠. 그죠? 이 나무는 어떤가요?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죠. 그리고 뿌리 내린 이 흙들에게는 흙은 미토, 술토 이 흙들은 전부 열을 품은 흙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의 열토에 내리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물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 빼짝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미토 지형간의 정화가 있죠. 여기에 목생화를 해버리네요. 그러니 재성이 목말라 죽고 다 타버려서 재물운이 매우 없는 사주가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직업운도 없다고 그랬죠. 직업은 뭔가요? 관이죠. 관은 뭔가요? 바로 불이죠. 불은 어떤가요? 이 지장간에 미토지장간, 술토지장간의 정화 조그마한 불이 암장되어 있는데 이 많은 흙들에 의해서 화생토 하면서 이 작은 불들은 거의 불이 소멸되게 생겼다는 얘기죠. 흙으로 불 꺼봤죠. 산불 날 때. 그런 형상으로 불이 다 꺼져버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직업운도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직업운, 재물운이 매우 약해서 가난하게 산다. 공고하게 산다고 통변을 했다는 얘기죠. 맞나요? 틀리나요? 예, 사주 형국에서는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통변을 하면은 이 사주에 나와 있는 재성, 관성만 가지고 통변을 하면은 바로 헛방을 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보면 흙기운이 상당히 많죠. 그죠? 먼저 지지에 있는 이 흙기운은 뭔가요? 화개살이죠. 흙기운은 다 화개살로 본다고 그랬죠. 화개는 장점이 뭔가요? 전문직,
특수직, 예기능 쪽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인이라든가 역학자라든가 아니면 그 도자기 만든 장인이라든가 또 예술을 한다든가 그런다면은 상당히 자기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지의 화개살이 발달됐으면 천간에 있는 흙, 무토, 기토도 전부 화개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화개살이 상당히 발달해서 이 사주는 만약에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 쪽, 예기능, 종교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주에 보면은 묘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을목이 있고 신금, 본인 신금, 도화살이죠. 도화살 역시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달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현침살 보이시죠? 본인 신금도 현침살, 미토, 묘목, 미토 이게 전부 현침살이죠. 현침살은 디테일하다는 얘기죠. 침을 매달하는 것같이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그러니 손재주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이용하면은 좋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예기 쪽이라든가 감성을 가지고 또 특수직 종교인으로 간다든가 또 예기능 쪽 특수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사주에서 잡아내야 헛방을 안 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는 재물운과 직업운이 없는 사주는 맞지만은 전문직, 특수직, 예기 쪽으로 하면은 상당히 직업 안정, 재물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 가가지고 첼로 연주자로 꽤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몸을 담았고 평생 연주를 하고 지금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는 예술가, 연주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주의 단점인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예술성, 감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술가로서 갔기 때문에 재물운, 직업운을 안정을 가질 수 있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팔자를 풀 때는 반드시 꼭 사주의 형국, 그 다음에 사주에 나타난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이렇게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무조건 재물은 직업운이 없습니다 하면 합방을 날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